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매일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아주 미스테리한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잊혀진 꽃 무궁화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들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 탐구가 끝나면 무궁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실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꽃은 뭘까? 어떠세요? 생각나셨나요?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 혹은 그냥 기분 전환할 때 본능적으로 탁 기대하고 떠올리는 꽃들이 있잖아요. 과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신 그 꽃이 1위가 맞을까요?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대망의 1위는 장미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봄만 되면 우리가 흩날리기를 그토록 고대하는 벚꽃은 10위쯤 차지합니다. 사실 장미나 벚꽃은 우리 일상이나 대중문화를 아예 꽉 잡고 있잖아요. 노래 가사만 해도 수백, 수천 곡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주제로 한 히트곡? 심수봉 선생님의 노래 딱 한 곡 정도 빼고는 정말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명색이 국화인데 왜 우리 대중문화나 일상에서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쏙 빠져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엄청난 괴리감을 온몸으로 느끼신 분이 있습니다. 디자인학 박사이신 장규순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이 직접 쓰신 시구절을 한번 볼까요? 항상 이 자리에 피어 있었지, 우리의 빛으로 전해온 꽃. 교수님은 무궁화가 이렇게 우리한테 잊혀져가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대요. 그래서 직접 이 아름다운 시를 쓰셨고, 아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려고 아예 곡까지 붙여서 직접 싱어송라이터로 나서기까지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열정이 시작됐을까요? 어느 날 장 교수님이 서부간선도로를 지나가시다가 그 딱딱한 보더블록 틈새에서 진짜 악착같이 피어난 짙은 분홍빛 무궁화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강렬한 생명력에 완전히 매료되신 거죠? 그 길로 어마어마한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무궁화 주제로 칼럼 쓰고 시 쓰시는 건 기본이고요. 아예 교수 창업으로 무궁화 브랜드를 런칭하셨어요. 게다가 미술 전시회, 패션쇼까지 말 그대로 본인의 예술, 비즈니스, 패션을 싹 다 동원해서 이 무궁화를 다시 우리들의 시선 한가운데로 끌어오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요, 무궁화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하는 예술적 고뇌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 세상에 예쁜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꽃들하고 비슷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그래서 무궁화만의 진짜 독특한 특징인 그 수술 형태를 빡 하고 강하게 살렸고요. 마지막 셋째, 이게 핵심인데 우리 민족의 그 끈질긴 생명력을 표현하려고 꽃잎하고 수술을 유기적인 선으로 쫙 연결해버린 겁니다. 단순한 식물 스케치가 아니라 꽃의 형태를 빌려서 아예 민족의 얼을 그려넣은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이 완벽한 디자인을 뽑아내려고 무궁화를 파고 또 파다가 진짜 충격적이고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져 버린 역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궁화가 그냥 우리가 바빠서 혹은 무관심해서 잊혀진 게 아니었어요. 이 꽃은 과거에 아주 의도적이고 치밀한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혀야 했을까요? 그게 바로 1933년에 일어난 무궁화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식민당국이 전국적으로 불길처럼 번지던 무궁화 심기 운동을 무력으로 싹 다 진압해버린 사건이죠. 당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민족 교육자였던 남궁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꺾여버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살리고 독립의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전국적인 무궁화 심기 운동을 주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무궁화가 그냥 예쁜 꽃이 아니라 민족 정신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엄청 위험한 매개체로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8만. 여러분, 무려 8만 주입니다. 남궁옥 선생님이 강원도 홍천에 모국학교를 세우시고 거기 실습지에서 무려 8만 주나 되는 무궁화 묘목을 정말 애지중지 길러내셨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보내려고요. 근데 1933년에 식민 당국이 어떻게 했느냐? 불온 사상을 퍼뜨린다면서 이 8만 주의 묘목을 단 한 뿌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와, 진짜 상상도 안 가는 엄청난 규모의 폭력이었던 거죠.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30년대 초반에 선생님이 이 묘목들을 전국으로 쫙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국이 가만 안 있죠. 1933년 남궁옥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교 교직원, 교회 목사님들, 심지어 일가 친척들까지 싹 다 잡아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수많은 묘목들은 다 불태워버리고요. 게다가 취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몰래 조직했던 십자당이라는 기독교 농촌 개발 단체까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들어갑니다. 결국 남궁옥 선생님은 혹독한 고초를 겪으시고 1935년이 되어서야 아주 병든 몸으로 힘겹게 풀려나시게 되죠. 근데 이게 육체적인 탄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시 무궁화를 두고 벌어진 이 두 가지 상반된 프레임을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민족의 광복에 대한 희망, 끈질긴 생명력의 상징. 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두 번째, 식민 당국이 퍼뜨린 소문을 보세요. 무궁화 만지면 눈병 걸린다. 무궁화에 진드기가 엄청 꼬인다. 이런 악의적인 헛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대중들이 무궁화를 무서워하고 더럽게 느끼도록요. 식물 하나를 두고 벌인 그야말로 대국민 가스라이팅이자 치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악의적인 헛소문이 남긴 심리적 상처가 너무나 깊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문은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질기게 살아남았어요. 잔혹한 탄압에 눈병 걸린다는 거짓 소문까지. 바로 이게 우리가 무궁화와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에 예쁜 장미꽃부터 찾고 정작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는 길에서 봐도 왠지 낯설게 느끼는 그 이유, 그 바탕에는 이런 뼈아픈 역사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교순 교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제2의 무궁화 운동을 해야 한다고요. 잊혀진 역사 속에서 이 꽃을 다시 구출해내야 한다는 뜻이죠. 솔직히 우리 애국가 영상 나올 때 화면에서나 의무적으로 무궁화 보잖아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꽃 한 송이 지키겠다고 피땀 흘린 선조들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그 깊은 의미를 우리들의 진짜 일상 속으로 다시 심어보자는 겁니다. 그냥 국하니까 억지로 좋아하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긍심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되돌려 놓자는 거죠.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이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장 교수님의 시 구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흥량기를 기억하리라. 이 나라 그 숨결을 나는 꽃 피워 노래하리. 예술이랑 잊혀진 역사가 딱 만나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노랫가사가 아니게 되죠. 과거에 애지중지 키우던 묘목 8만 주는 불타 없어졌을지 몰라도 이렇게 예술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는 이 깨달음을 통해 무궁화는 진짜 우리들의 꽃으로 다시 생생하게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무궁화가 그 혹독하고 잔인한 역사를 견디고 살아남았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이 무관심도 훌쩍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활짝 피어날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 틈새나 공원 구석에서 핀 무궁화를 우연히 마주치신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본 이 뜨겁고 치열한 이야기들을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잊혀졌지만 절대 잊혀져선 안 될 꽃 무궁화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진짜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